안녕하세요. 해피 프리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재개발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까 해요. 근데 저도 아직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제가 어쨌든 아파트를 가격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가격을 비교할 때 그래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이라고 할까요? 네. 고거를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간단한데 사실 용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처음 접한다면. 근데 만약에 용어가 조금 그래도 익숙하시다면은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그 외에 어떤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계산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재개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랑 비교를 해서 저렴한지 저렴하지 않은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개발 단계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고요. 어떤 뭐 평형에 따라서라든지 요런 것도 다르긴 한데 제 기준은 어쨌든 이제 관리 처분 인가라고 관처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 단계가 나고 이게 이주하기 직전 단계예요. 그래서 이주를 시작하고 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한 4년 이내로 지어 입주할 수 있는 고런 아파트, 그런 단계에 와 있는 재개발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네이버 부동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나오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최근에 인천을 다녀왔어 가지고 인천에 있는 재개발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위쪽에 탭들이 많죠. 그래서 재개발을 클릭을 해요.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상곡동이거든요. 부평구의 상곡동인데 그러면은 요렇게 재개발이라고 나와요. 예. 재개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아마 앞으로 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 중 하나인 요 상곡 6 구역을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그래서 가격 순으로 한번 조회를 해 보고 여기 보면 타입이 나와요. 이제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이게 33 평을 받을 수 있는지 25 평을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지는데 단계가 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평형을 신청하기 전의 단계라면은 확정된 건 아니죠. 물론 대지 지분을 통해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예상은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 매매가가 그 평형에 따라 쪼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계산할 거는 이미 관리 처분 인가가 났고 이 빌라 혹은 이 단독주택이 몇 평으로 몇 평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지금은 이 빌라지만 그 대지 지분만큼의 나중에는 뭐 33 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평형이 결정된 그런 단계에 있는 재개발을 계산할 때 네 쓸 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7 호는 빼고 일단 84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84 기준, 84B 여기거든요. 그걸 클릭을 해 보면은 밑에 쪽에 그래도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엄청 말이 좀 어려워요, 용어가.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그래서 용어를 쪼끔 보고 가자면은 보통 우리가 부동산에서 나오는 매매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매매 뭐 4억 1,000, 매매 4억 1,050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매매가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은 뭐냐면 재개발이라는 거는 기존에 낙후되어 있는 거를 다시 새 아파트로 짓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의 빌라 혹은 기존의 주택, 기존에 낙후된 것을 그거를 가격을 얼마나 쳐 줄 거냐. 보통은 건물의 가격은 거의 없고요. 다 토지, 대지 지분의 가격만 남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이 노후된 빌라를 얼마에 쳐줄 거냐. 너가 얼마에 쳐줄 거야. 그 액수거든요. 근데 그 액수를 이제 표현하는 게 감정평가액. 그거를 줄여서 뭐 감정가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감평가라고도 하고 권리가액이라고도 해요. 네. 물론 뭐 세세한 어떤 뭐 비례율 해 가지고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은 일단 그냥 요렇게 심플하게만 알아도 됩니다. 저희가 막 자세하게 지금 하는 건 아니어서 저도 그 정도 단계까지는 모르고 네 간단하게 계산하는 것만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의 프리미엄은 이제 그냥 그 프리미엄 있죠? 분양권에 있는 프리미엄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쨌든 이 둘을 합한 게 매매가다. 그러면 위에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매수 원가. 이거를 이제 뭐 다른 블로그나 이런 데는
어떻게도 쓰냐면 총매매가라고도 쓰거든요, 표현을. 이 뜻은 뭐냐면 이 낙후된 건물이 토지가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새 아파트를 지금 얼마에 사는 꼴인가. 네,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거는 조분가는 조합원 분양가예요. 우리가 보통 청약하세요. 분양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그냥 뭐 택지 개발이나 이런 데다가 새 아파트를 짓고 그거를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일반 분양을. 일반 분양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 분양가. 네,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요. 근데 얘는 기존의 집주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 집주인들에게 분양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보다 보통 싸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어, 줄여가지고 조분가라고 합니다. 다음에 거기에 프리미엄 붙인 게 매수 원가예요. 그래서 용어가 이것 말고도 되게 다양한데요. 일단은 조분가, 감정평가에 뭐 감평가, 감정가, 권리가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 매수원가, 매매가 이 두 개는 다르다라는 이 개념만 일단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수식은 이러하고요.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가가 4억 1천인데 이 4억 1천을 정말 4억 1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주변으로 해서 아이고 아파트가 너무 많네. 사용 승인일을 아, 사용 승인일을 신축하고 비교를 할 거니까 신축으로 놓고 그다음에 면적은 30평대 기준이니까요. 뭐 33평형 기준으로 해서 놓으면은 그 주변 아파트가 물론 호가이긴 하지만 네, 뭐 7억 분양권까지 포함해서 7억, 6억 이렇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얘가 4억? 너무 싸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시세는 좀 더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지금 낙후된 기준에 이제 프리미엄만 붙인 거고요. 실제 기준을 계산을 하면 아까 그거를 켜서 84 이건가? 어, 음. 84해서 네, 여기서 감정가라고 나오잖아요. 감정가는 이제 감평가, 뭐 감평액, 감정액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감정가가 1억 4천이에요.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죠. 가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프리미엄이 2억 7천이에요. 자, 매매가는 감정평가액 더하기 프리미엄. 감정평가액 1억 4천 더하기 프리미엄 2억 7천은 4억 천. 그래서 요거를 4억 천 매매 이렇게 부동산에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건 요거거든요. 결국에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 분담을 해야 돼요. 지금 드는 돈이 4억 천인 거지. 나중에 어떤 분담금, 추가적으로 분담 드는 게 있어서 그 돈까지 다 계산을 하면은 결국엔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얘 계산은 조합원 분양가, 프리미엄. 근데 프리미엄은 아까 알았죠? 2억 7천. 그럼 조합원 분양가를 알아야 돼요. 조합원 분양가가 단계별로 따라서 나온 경우도 있고 안 나온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제가 이제 기준으로 하는 관리 처분 인가 후 이주하고 철거하는 단계에서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 부동산은 안 나오더라도 네이버에 뭐 상공육구역 뭐 매물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은 뭐 조합원 분양가 이렇게 검색하면은 요새는 블로그에 다 잘 나와 있어가지고 친절하게 딱딱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까와 같은 매물이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얘가 조합원 분양가가 3억 6천이에요. 네, 3억 6천. 그랬을 때 프리미엄이 위에서 2억 7천이었죠. 두 개 더하면은 매수 원가가 6억 3천. 그러면은 아까 부동산에서 내가 요 아파트, 요 재개발 단지를 매수를 할 때 내가 여기를 4억 천이 아니라 결국에는 6억 3천에 사는 꼴이다. 라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이것까지 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때까지 그냥 개념을 계속 적어 놓고, 머릿속으로는 안 되잖아요. 적어 놓고, 이 해당되는 액수를 차차 적용을 해봐서, 결론을 내보고, 이거를 조금 반복했더니, 그래도 지금은 얼추 개념이 조금은 잡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뭘 하기 위함인 거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비싼가 안 비싼가. 여기 지역이 지하철역이 여기거든요. 상공역이. 근데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브랜드도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을 끼고 있고 여기 대단지거든요. 대단지에 1군 브랜드가 껴 있어요. 컨소시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여기가 6억 3천이에요. 자, 위에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를 30평대로 해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호가긴 하지만 이제 입주장이어서 얘는 조금 확실히 좀 많이 빠지고요. 얘도 6억이에요.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얘네 호가는 7억이에요. 연식이 사실 별로 안 돼서 호가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아무튼 어쨌든 만약에 주변 시세가 뭐 6억 아니면은 뭐 7억 이런다. 그런데 이 아이가 6억 3천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더 좋은데 얘가 더 역세권이고 대단지고 브랜드인데 얘가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개발이 되면 얘가 연식이 더 새 거일 거고 그럴 텐데 그것까지 더 감안하면은 재개발이 더 저평가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래서 요 두 가지 네, 요 두 가지는 어디 그냥 메모를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가격, 매물 단위로 실제 적용을 해보면서 그거를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넣는 작업을 저는 해왔어요. 그래서 뭐 단계별로 해서 이게 아무래도 단계가 아직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으면은 그만큼도 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쌓야겠죠.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그래도 얘는 뭐 4년 이내로 입주를 하는 거라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다른 뭐 남동구, 부평구, 남동구 구축이 한 5억 5천인가 그렇긴 하거든요. 여기 기축 현재 대장이 한 6억인가 그래요. 그랬을 때 얘가 6억 3천? 그렇게 뭐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네. 어쨌든 비교를 할 때 네이버에 나와 있는 요 매매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매수 원가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한 가지 더 하면 또 다른 예로 한번 해볼게요. 서울로. 자, 서울로 가서 그 유명한 곳 있죠. 사랑의 교회에 나오는 거기가 성북구 장위동이거든요. 음. 여기에요. 여기 장위 19역에 여기에 지금은 사랑의 교회 150억인가요? 그거 물어주기로 했죠. 네, 어쨌든 여기를 또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도 가격순으로 놓고 이미 신청을 했어요. 여기도 이제 이주 철거 단계여가지고 현재 단계가 현재 이주 중이라고 하네요. 네,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표현을 권리가액이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감정가 1억, 그다음에 프리미엄 친절하게 나와 있죠? 5억 4,700. 자, 이 두 개를 더해요. 이걸 좀 지워봐야겠다. 이 두 개를 더하면은 6억 5천. 간평에 플러스 프리미엄은 매매가 6억 5천. 네이버에 나오는 6억 5천을 지금 현재 필요한 금액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매수 원가가 중요해요. 조합원 분양가는 여기는 안 나와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84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4억 2천이에요. 4억 2천. 그랬을 때 프리미엄 5억을 더하면은 자, 조합원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을 더하면은 매수 원가 총 9억 7천. 여기 부동산에서 친절하게 또 계산을 해줬어요. 총 매매가 9억 7천. 네. 그래서 그냥 매매가는 6억 5천, 총 매매가. 결국에 내가 신축이 되었을 때 매수하는 그 가격은 9억 7천. 자, 그랬을 때 이 9억 7천을 어디랑 비교를 해봐야 되냐?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랑 비교를 해야겠죠? 뭐 구축밖에 없으면은 구축일 수도 있겠지만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위쪽에 보면은 여기가 물론 이 인근 재개발하고도 비교할 수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 단계여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일단은 나와 있기로는 9억 6천 최저가로 기준으로 했을 때 꿈에서 와이파크 신축이죠.
그런데 여기가 사실 입지가 더 좋죠. 물론 여기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낙후되어 있어서 재개발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이렇게 6, 4, 10, 14 이렇게 완전 천지개벽하거든요. 여기도 엄청 대단지로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과는 또 다른 동네가 될 거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역세권이죠. 되게 가까웠어요. 제가 갔을 때도 되게 가까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세대 수가 많아서 뭐 단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어쨌든 여기가 입지가 더 좋잖아요. 그리고 얘보다는 지금 이주면은 그래도 뭐 4-5년 뒤에 입주한다 치면 쪼끔 더 신축일 테고 그랬을 때 9억 7천 이에요. 근데 얘가 9억 6천. 똑같죠. 물론 얘를 지금 입주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냥 가격만 놓고 보자면은 막 엄청 저렴하다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가격이라면 여기 역세권이고 쪼끔 더 신축이고 그런 푸르지오거든요 여기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매수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 그냥 정말 초간단. 어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신축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 재개발이 대장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 신축이 된다면은. 그랬을 때 어 신축 아파트랑 비교를 해서 이 재개발이 저평가인지 아닌지 혹은 이 지역 내에서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할 때 다른 지역의 신축 아파트가 만약에 10억 이에요. 근데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기축은 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만약에 8억 이에요. 그래서 원래 거기랑 시세가 비슷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지역이 '아 쪼끔 더 저평가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 재개발을 찾아보지 않았을 때고 이 재개발을 이 재개발이 나중에 미래의 대장이 될 거예요, 현재 기축이 있는 대장보다. 그러니까 현재 지어진 기축 대장은 8억 인데 여기 숨어 있는 재개발 미래의 대장이 될 아이는 9억 7천 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지역이 그 비교 시세가 같이 갔던 10 억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잖아요. 시세가 같이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저평가된 건 아니다.' 네. 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비교할 때는 부동산에 나오는 매매가가 아니라 총 매매가 혹은 매수 원가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용어들에 조금 익숙해지고 그 용어들을 각각 대입을 해 보면서 반복해서 네 대입을 해 보고 어 근데 요즘에는 블로그 같은 데 잘 나와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각각 제가 한 대로 뭐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각각 어 별로 얼만지 요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들이 많아서 고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